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는 향후 재판에서 가려질 유무죄와는 관련이 없지만요. 무려 2년 가까이 수사가 이어졌는데 일부 혐의는 아직 소명이 덜 됐다.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점이 검찰에게는 뼈아픈 성적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를 한참 넘겨서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의 기각 사유 뭡니까? 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오늘 새벽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총 892자 분량의 판단 근거를 자세히 밝혔습니다. 먼저 구속 사유부터 설명드리면요. 네. 우리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조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을 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은 사실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되는 동시에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조항을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선까지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이죠. 도주의 우려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네.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의 관건은 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지 또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9시간이 넘는 대면 심사와 7시간의 서면 심리 끝에 오늘 새벽 2시 23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지 또 증거인멸 우려는 얼마나 되는지 이게 관건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혐의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주요한 혐의였던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한마디로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 또한 없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나아가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일부가 6개월 넘게 추력해온 사건인데요.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은 검찰로선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관여는 의심되지만 이 현재 단정한 수준은 아니다. 자, 그렇고 이제 수원지검에서 수사해온 혐의도 있었습니다.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 송금했다는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무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똑같이 혐의 소명도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만 소명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 위증교사 혐의 역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주요 혐의 중에 위증교사 혐의만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던 거네요.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반년 전쯤부터 시작이 돼서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이제야 첫 판단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좀 무리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5월 정권 교체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졌었죠. 예, 2년 동안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런데 고 김문기 씨와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에는 대장동과 성남FC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법원의 판단을 받진 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받아든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인 셈인데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처럼 걸릴 때까지 수사한다는 기우제식 수사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네. 오늘 새벽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풀려난 이 대표는 법원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앞서 체포동의안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한동훈 장관이 출석해서 증거에 자신이 있다는 투로 이제 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검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즉시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법원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검찰은 일단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